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산업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반도체는 큰 폭으로 하락,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를 모두 매각함으로써 나스닥의 기술주에는 약간의 매도세가 나왔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질 뻔했으나 다우산업으로 순환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이 강세장을 끝내려는 의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전량 매각, 그래서 어쩌라고. 셧다운은 이르면 내일 종료. 기사를 살펴보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재향 군인의 날로 공휴일이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르면 내일 현지 시간 12일 낮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도 오늘 밤이나 오늘 밤 장이 마감된 후에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냐 종료되지 않을 것이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큰 상승으로 이 셧다운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셧다운이 막상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코인 관련 법안 및 미국의 TGA 잔고 등의 방출로 또 다른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거나 아니면은 또 셧다운 이후에 미뤄왔던 지표, 실업률이라든가 CPI, P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충격을 맞거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략은 동일하다. 쳐내리면은 일단 매수는 하고 보자. 쳐내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쳐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쳐내릴 때 매수를 하니까 쳐물리지.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언제나 이 투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싼 가격에 사야 한다. 공포지수는 30일 최근에 익스트림 피어를 마치고 이제 피어의 구간에 들어섰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상황. 푸드앤콜 옵션은 0.68 약간 내려왔네요. 푸드앤콜 옵션이 0.68인데 익스트림 피어는 좀 아닌 것 같죠. US100 나스닥 지수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어제 하락을 다시 하는가 했으나 되돌림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장의 상승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7개월 연속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8개월 연속 양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시간 기준으로는 월봉이 마이너스 0.8%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좀 보합인데 어떻게 될란가? 4시간 봉을 봤을 시 급격한 하락을 마무리 짓고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한 후에 약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가 횡보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 월봉의 양봉 기준인 현재 기준으로 0.8% 정도 상승이 되면은 일단은 단기 매매 물량은 어느 정도 부분 매도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선이 공교롭게도 이 검정색 선 기억나죠 여러분? 인터스텔라 초장기 저항선. 다시 한번 이 초장기 저항선에 터치를 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부분 매도의 타이밍. 그러나 여기를 넘으면은 이때는 또다시 버블의 구간인 것이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빅테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횡보만 해주면 되고 이 중소형주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심이 좋지 않은데 이 중소형주가 좀 살아나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이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주 매매 플레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지수는 여기서 산 거 그냥 여기서 좀 부분 매도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기본 장착이니까 제 포트에서도 지수 상품이 제일 비중이 커요. 하지만 지수는 급격하게 4848 하기보다는 일단은 갖고 있고 개별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누려야 하는 장. 엔비디아는 21선을 터치를 하고 약간의 반등, 지수의 우상향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중앙 21선이다. 엔비디아가 지금 소프트뱅크가 매도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가 21선을 지탱해준다는 것은 아직은 무너질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 한 185달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오면은 일단 매수는 받아봐야 된다. 반도체가 급등의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급등의 채널에 터치.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급등의 채널로 다시 복귀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강한 지지선을 이탈하고 리터치하고 또 무너지느냐. 올라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즈아 분위기가 되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차분해질 시간. 그래도 근본인 TQ는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네요. 21선 괜찮습니다. 테슬라 계잡주의 근본주 테슬라 정치 테마주에 속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에 의지하고 있는 테슬라 21선을 이탈하고 복귀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 별거 없습니다. 테슬라는 뇌를 비워야 돼요. 매수 가격은 420달러 정도, 메인 상승 채널의 상단 420달러 정도가 오면은 일단 매수는 해본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한 물량은 갖고 있고 이런 데서 4848 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계좌를
한 개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테슬라는 계좌를 2개 정도로 상대를 해야 한다. 마소는 급락을 딛고서 다시 한번 121선으로 회복해주는 모습. 여기가 쌍바닥 라인인데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해주는 괜찮은 모습. 애플은 상당히 좋네요. 역시 애플, 구글, 역시 구글, 메타, 역시 메타. 메타는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권을 좀 해소를 시켜주려는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물론 주가는 좋지 않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의 목표가는 내려오고 있는 201선 데드캣 여기까지를 먹는 그런 매매 해볼 수가 있다. 뚫어내면은 다시 한번 갈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메타를 또 살 겁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분할 매수 중에 있고요. 빨랑티어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 후드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의 확인 작업을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는 종가 130불, 종가상으로 130불을 지켜주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넷플릭스도 스토캐스틱의 과매도를 해소를 하고 약간의 반등,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맞았어요. 201선 오랜만에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 요런 뷰는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고 21선을 평평하게만 만들어줘도 다시 한번 추세 상방까지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다. 상방을 뚫어내면은 또 가는 그림이지만 상방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상방을 목표가로 어디서 맞을진 모르겠으나 상방을 목표가로 트레이딩한다. 게트마인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고 4시간 봉상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횡보를 해줘서 2평을 평평하게 만들어내고 반등을 해줘야 된다. 현재까지는 2평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와리가리 해주면서 돌려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데 게트마인을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단타로든 간에 스윙이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다시 익스트림 피어. 아주 그냥 이제는 익숙합니다. 익스트림 피어. 코인은 항상 공포다.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추세 상방 채널을 맞고 떨어지고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탈하고 최근 약간의 코인의 반등이 나왔고 어제 다시 한번 상방을 트라이. 원래 이탈을 하면은 그 이탈한 주요 추세선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게 정석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파하면은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는 가겠죠. 오늘 여기서 좀 떨어져줘야 된다. 지금 세력들이 바라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셧다운의 종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셧다운의 종료가 결정이 되겠죠.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테더의 도미넌스가 줄어들면서 코인으로 돈이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테더의 도미넌스의 이평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꺾여줘야. 그래야 반등이 오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게 꺾이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맞고 반등. 불장인가 사요나라. 불장인가 사요나라. 이렇게 되면서 좀 슬픔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이평선이 꺾여야 돼. 그래야 이제 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오늘 좀 내려줘야 된다. 비트코인은 하방의 채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또 떨어졌어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의 구간이다. 이 저점이 이탈이 되면은 진짜 사요나라로 가는 건데 이 저점만 지켜준다고 하면 이 과매도권에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저점 이 고점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패턴 요게 좀 나와야 됩니다. 오늘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게더리움은 여전히 하방 추세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더리움도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이고 약간의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 이전 밑꼬리의 저점을 이은 선을 혹시나 해서 그어봤더니 여기를 또 정확히 터치하고 이탈을 안 했어요. 이탈을 안 했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의 반등. 그러면 여기서 저점을 좀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점을 높이면은 이 위치가 공교롭게도 이 하방의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지점이면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가는 이 4,000달러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신념이 있는 자들만 큰 비중으로 게더리움을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지만 그러한 신념이 없는 분들도 약간의 단기 매매로 4,000달러를 목표로 단기 스윙을 해볼 수 있는 4시간 봉의 지지선이다. 책임은 못 집니다. 차트가 그냥 그렇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오늘의 일정은
서클의 장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압사이 개잡주긴 한데 예전에 좀 단기 매매로 약간의 쏠쏠한 재미를 봤던 압사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장전의 중국의 유튜브인 빌리빌리, 일단 인기 있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 실적 후에는 과도한 기대감에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약간의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전까지 급락이 나올 때는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볼만 하겠다. 현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일정은 딱히 중요한 건 없네요. 그냥 셧다운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시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단기 매매와 큰 수익률로 갖고 있는 중장기 매매를 아직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투자판에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대기를 하다 보면은 영원히 대기를 할 수가 있다. 때로는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계좌가 마이너스더라도 끝까지 쫓아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를 견뎌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사자마자 수익을 보려는 행위는 자신이 최저점을 맞출 수 있다는 오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느냐. 때로는 처음 물릴 걸 알면서도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